자, 그 5 각종 변형 등기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변경 등기하고 이제 경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소회복 등기하고 이제 가등기 이제 이런 사항입니다. 뭐 몇실 등기, 가등기인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각종 등기에 관한 각종 권리하고 각종 등기 있죠.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5문제하고 6문제 이렇게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이쪽을 이제 신경 써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절차적인 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등기를 뭐예요? 공동신청이냐 단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런 걸 일단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보자. 일단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부의 기재사항.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표제부의 내용은 예컨대 만약에 토지가 있으면 이 대장이 만들어졌다.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에 이제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충청남도 소천군 장흥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 되죠. 그죠? 제곱미터. 그럼 만약에 지금 자, 여기 이 표제부도 똑같아요. 1번에서 여기 접수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소천군 장흥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00제곱미터. 그죠? 소유권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게 갑입니다. 갑이다네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답 논에다가 집을 줬어요. 지목이 대로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목 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60일의 의무가 부여집니다. 만약에 안 하면 소유권자가 안 하면 누가 소관청이 직권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답이 이제 대로 걸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게 되면 등기부에 만약에 뭐예요? 표제부든 갑구 을구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렇게 소재 하나, 지번 둘, 지목 셋, 넷 이렇게 4가지 중에 일부인 뭐만 답만. 자, 실체적인 지금 뭐예요? 이 땅 위에는 지금 뭐예요? 집이 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자, 답이 아니죠? 대로 받겠죠? 불일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사항의 일부가 불일치하다는 얘기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자 변경할 때 경자가 이게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고쳐야 된다는 얘기, 고쳐야 된다. 그 아까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 그 용익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불일치는 시정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2번에서 2번. 자, 2번. 그다음에 접수. 근데 2015년 뭐예요? 2월 27일 충청남도 소천군 장흥 옥산이 100번지. 그다음에 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면적 500이고. 요것만 바꾼 거예요, 대만. 그다음에 원인이 지목 변경이에요. 원인 지목 변경이다. 그럼, 자, 우리가, 자, 등기사항 중에서 일부만 지우는 거, 전부를 지우는 건, 이 표제부의 전부를 지우는 건 몇실 등기예요. 근데 여기 일부를 지우는 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변경 등기다. 그러면 이 변경 등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소유자만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선등록 변경이에요. 선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선등록 변경. 자, 일단 대장을 먼저 답에서 대로 등록사항을 먼저 고친 거예요. 등록사항을 먼저 고쳤다. 그래서 이 토지 대장을 첨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뭘 첨부하라는 얘기니까 대장을 첨부해야 됐어요. 고친 대장. 고치기 위해서는 대장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대장을 첨부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이 대장 첨부한다 그런 말이 있었죠. 대장 첨부한다. 그 인감임명 전에 이제 대장 첨부하는 거. 여기 이 변경 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 그다음에 자 2번. 물론 언제나 이게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 의무가 주어지는데 토지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안 하면 소관청이 촉탁을 해요. 우리 대로 받겠으니까 니네한테 대로 받기라고. 촉탁 사유가 있으니까 50만 원의 과태료가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 과태료가 있다. 그 다음에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언제나 뭐로 한다? 언제나 주등기로만 한다. 주등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단독신청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단독신청이다. 주등기로 한다. 근데 이 갑구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여기만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변경 등기를 변경과 경정 등기라고 나누는데 그 협의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권리 명의자의 표시 변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을 다시 부동산 변경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학설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즘은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토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건물 부동산 표시 변기 그렇게 구별하는 게 요새 다수견이에요. 다수고 그렇게 변경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굳이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하지 말고 토지 부동산, 건물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거기 신청 절차 1번 맨 아래 축에 쌍가루 1번 신청 절차 있죠? 단독 신청 이게 중요해요. 단독 신청이다. 이게 중요하다. 단독.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2번 선등록 변경 나오죠? 그게 선등록 변경이에요. 먼저 대장부터 고치고 대장을 첨부하는 얘기. 그 첨부서면이 대장 첨부하는 얘기. 그 다음에 자, 등기 실행은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언제나 뭐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주등기. 물론 이제 거기 자, 쌍가루 1번 신청 절차 단독 신청 1번 단독 신청할 때 1개월 의무 있죠? 1개월 의무. 그 다음에 어디 맨 아래줄에 토지는 과태료 부과가 대상이 제외되나? 자, 건물은 얼마의 과태료가 있다고? 50만 원 과태료 있다 써있죠? 50만 원 과태료 있다고. 그 얘기해 지금. 그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거 보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권리 변경 등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나오는데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을 먼저 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자, 갑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로 뭐예요? 관악로. 자, 서울특별시 자, 관악구 관악로 자, 102단.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만약에 뭐예요? 관악구에 살다가 한마디로 이제 예컨대 신림동에 살다가 어디로 광주를 살았다. 광주. 그럼 1-1번 이 갑이라고 하는 등기 명인에 뭐가 있고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가 있는데 자, 이름도 개명할 수도 있고 호적을 처음부터 잘못돼서 자, 어떤 사람은 2년을 일찍 했다, 2년을 늦게 했다 말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명의자가 표시를 한다는 게 표시를 변경 등기 한다는 얘기. 원인은 이사예요. 정거라고 쓴다는 얘기. 여기 이제 여기다 1-1번에서 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예컨대만 이게 뭐예요? 자, 운암로 운암로 자, 200번은 자, 이사 왔다는 얘기. 그럼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데 어디니까 자, 이렇게 자, 주소지는 서울에 돼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그 세 개 중에 일부만 불이차기 때문에 고쳤다는 게요.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명의자만이 하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언제나 뭘 한다는 게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4번을 먼저 봤는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하면 1번 단독 신청 나오죠? 1번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 실행해갖고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써있죠? 직권등기에서 행정구역 명칭인데 아까도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이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뀌면 아까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 여기 이제 3번 권리 변경 위에 전 페이지에 5번에 직권 변경 등기 있죠?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뀐 건 다 누가예요? 다 등기관이 직권해. 예컨대 만약에 여기 소천군이 시가 됐어. 그러면 지금 시가 됐는데 등기부는 뭐예요? 소천군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체적으로는 시인데 등기부는 군이니까 불일치하죠? 근데 불일치면 뭐만 불일치? 이거 행정구역만 불일치하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청 의무는 법에서 정해놨어요. 근데 잘 안 하니까 등기관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니. 등기관이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누가 한다? 등기관이 직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3번 권리 변경 나오는데 권리 변경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권리 변경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명칭이 뭐라고 써 있는데 권리 변경 등기라고 써 있는데 자, 사실 이 권리는 앞에 이제 지상권의 변경 등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 저당권의 변경 등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자, 그럼 만약에 누가 지금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자, 지상권 등기를 한다 생각해보죠. 지상권. 자, 지상권 등기 하게 되면 지상권에 설정 등기 하죠?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일단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써야 돼요. 나무를 소유할 목적이다. 범위는 전부이고 일부라면 뭐라고? 남쪽. 자, 남쪽 여기가 이제 500제곱미터인데 여기 이제 300이면 일부를 쓰는 거겠죠? 근데 존속기간 씁니다. 존속기간은 예컨대 30년이.
지료는 땅 사용료는 뭐예요? 월, 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지료 지급시기죠? 지급시기는 월 5일날 주기로 했어요.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을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어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재계약을 맺는데 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갑 소유권자야. 내가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30년 정도 자라면 자라다 만다.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재계약을 체결해서 뭐로 하자는 얘기죠? 50년을 하자 하게 되면 지금 재계약했죠? 50년 됐죠? 근데 등기부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일부인 존속기간만 아직도 30년에 돼 있죠? 불이치하다는 거죠. 불이치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다 이제 1-1번에서 1번 지상권에 무슨 등기? 지상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의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원인은 재계약이고 존속기간 몇 년? 50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그래서 뭐만 지우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존속기간만 지우면 돼. 일부만 지우면 된다. 일부만. 일부를 지우는 게 이게 변경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 권리 변경은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한 거니까 다 이거는 뭐예요? 공동신청이다. 공동. 이것만 공동이에요. 자, 근데 이 등기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니 이게 문제가 생겨.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 문제 생긴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관계. 이해관계 이런 얘기다.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권을 맺죠? 그럼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자, 이렇게 전세권을 맺고, 전세금이 얼마였어요? 전세금이 4천이었습니다. 전세금 4천. 자, 등기부상에 뭐예요? 1번에서. 전세권 등기 4천입니다. 자, 근데 뭐, 재계약을 했습니다. 얼마로 올리자고? 5천원 올리자고. 그럼 여기다 이제 뭐예요? 1-1번. 1번 전세권의 변경 등기. 얼마? 5천. 그죠? 부기등기 하죠? 근데 이해관계 생겼어요. 1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2번 저당권 등기. 1억. 그러면, 자, 보자는 게.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은, 자, 아니, 이 병이란 사람은, 여기 이제 전세권 등기 을이었고, 여기 전세권 등기 을. 여기 병이다. 그러면 여기 4천이고. 그 병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자, 갑은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1순위 을이 4천이 있어요. 부동산 시가가 3억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1억을 빌려주면 1억 4천. 3억에서 1억 4천을 빼면 1억 6천. 그러면, 아하, 이 돈을 안 주면 내가 경매를 신청해도, 돈을 뭐야, 아무리 경락이 유찰된다 해도 내가 받을 수 있죠? 그거 4천만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1번 전세권의 변경 등기에서 5천이 됐다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 그냥 부기등기하면, 이게 이제 이 주등기 따르니까, 이게 5천만 원 되죠?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1,000만 원이, 그거 갑자기 뭐예요? 자, 괴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거나, 동의를 안 해주면, 뭐예요? 동의를 안 해주면, 당연히 부기등기 못 합니다. 동의해주면 부기등기하고, 동의 안 해주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동의를 받거나 판결을 못 받으면, 이거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를 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타난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관계인의 뭐예요? 승낙서나 판결서가 첨부가 되면 뭐예요? 부기등기지만, 첨부 안 되면 못 쓰는 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등기하라. 그러니, 주등기. 그래서 머릿속에,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그려놓고, 자, 뭐하고, 아,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누면 뭐가 있고, 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뭐가 있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건물에 대한 뭐가 있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 변경 등기가 있다. 권리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예요? 이게 단독이고, 요것만 공동이라 그랬죠? 근데 주등기고, 이것만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다. 그죠? 그러면 이 권리 변경 등기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그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승낙서와 판결서 있죠? 이거 승낙서. 이게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할 것이고. 이게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당연히 뭘 하라는 얘기예요? 주등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암기합니다. 뭐라고 암기하냐면, 아, 이렇게 이 그림을 잘 생각해보고, 단독, 공동. 그러니까 단단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단단단공, 주주부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컨대 만약에 내가 비가 오는 날에 우산 쓰면 비가 우산에 떨어지죠? 단단단단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으면서 나는 외웁니다. 단단단공, 주주부부.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 내 승낙서 판결서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 이승판 없죠. 있으면 반대로 부기등기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저당권의 뭐예요? 저당권의 권리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튄다는 거예요.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한다는 게 등기 못하는 게 아니라 주등기를 한다. 아니 주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어디에 표제부에 관련돼서 자 합병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병의 제한이라는 게. 합병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합병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책에는 자 그런 저희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자 그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이 용익물권 할 때도 이제 배울 테니까 야, 이 저기 뭐야 뒤에 그 지적법 할 때도 배울 때지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두 개의 부동산을 분할한다든가 두 개의 부동산을 합병하게 되면 뭐예요? 자, 당연히 이 표제부에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했을 때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합병이 가능한 거는 자, 두 개, 땅, A 땅하고 이렇게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을 두 개를 뭐예요?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있다고 보자.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이 있으면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용익물권 있죠? 그럼 용익물권은 A 땅 전부도 가능하지만 합했을 때 뭐예요? 일부도 가능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합병이 가능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용익물권이 아닌 게 답이야. 그렇게 일단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용익물권이 아닌 게 답이라니. 근데 이게 원칙이 그렇지만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거하고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된 거는 합병을 못 해. 왜?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A라고 하는 땅에 전부에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 두 개를 합했을 때는 일부만은 저당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용익물권 아니면 안 돼. 근데 예외가 있다. 저당권이 같이 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등기원인 뭐예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그 연월일과 그다음에 뭐예요? 뭐가 같아 이거? 접수번호가 같으면 이건 동일물이야. 똑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 똑같으니까 똑같이 한 거니까 뭐예요? 순위가 딸릴 거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합쳐버리면 단일물이야. 단일물이다. 단일물. 이건 가능하다. 예외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음 중 뭐예요? 합병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합병하지 못하는 거, 용익물권이나 저당권이 같이 된 거 요거 빼놓고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풀어보자 그랬는데 자, 과연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나 한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뒤에 과연 이제 뭐냐 여기 지금 자, 이 기출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이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뭐라고? 합병이 가능한 문제 그런 게 여기 지금 책에는 우리가 이 책에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 냈던 것 같으네. 그래서 앞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그 관련 문제를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충분히 할 거니까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문제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뭐 예컨대 여기 있네요. 자,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각종 등기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앞쪽으로 그 5장이 아니라 4장에 뭐예요? 4장에 그 기출문제 25번. 아까 용익물권 풀었던데 그 25번 문제가 있어요. 25문제 보게 되면, 자,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 합병으로 하필 등기 신청하고자 한다.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 따지죠? 그러면, 하필 등기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거기 자 없는 거에 해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거기 그 등기원인율과 접수번 해당한다. 갑이 자기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하필 등기하고자 한다. 하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면 A 토지의 을 가압류 안 되고 자 A, B 모두가 등기원인 접수번호 동일한 전세권 등기 이거 전세권 필요 없고
이것도 무조건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제 답이 25번의 답은 이제 1번은 가압류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자, 왜 가압류가 왜 안 되냐면 1번은 전세권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동일한 거죠. 접수번호를 통해 저당권 되죠? 근데 4번과 5번은 지상권, 그러니까 용익물권 이렇게. 용익물권이라 저당권 이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닌 게 가압류잖아요, 1번이.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자니까. 근데 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저번 강 시간에 그 용익권에 대해서 이제 아까 못 찾았던 게 꼭 바로 24번에 있네요, 거기. 자, 그 3번에 토지의 공유자 중 1위는 의무자로 해서 그 지분만의 지상권이든 구분지상권이든 지상권은 절대 뭐예요.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은 절대 뭐야 안 돼요.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지. 뭐, 거기 아까는 눈에 안 띄더니 지금 이제 눈에 띄네.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자, 합필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니까. 합필하면 면적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부동산 표시 변경인데, 합병이 가능하지 않다 할 때, 합병이 뭐라고? 합병이 가능한 것은 용익물권하고, 자, 저당권이 같이 되는데 원인과 접수번호 같은 거. 그죠? 동일한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요거 빼놓고 다 안 되는 거야. 뭐, 가등기가 됐다더니, 가처분 됐다더니, 다 안 된다. 그죠? 굉장히 쉽죠?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머릿속에 연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그걸 해드리는 이유가, 자, 이 문제도 가끔가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 꼭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그 변경등기 전, 뒤에 이제 2번의 부동산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는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문제, 자, 나오는 게 얘기예요. 부동산 전부가 멸실할 때 멸실 등기 하는 거니까. 이것도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이 하나 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절차만 보세요, 절차. 일단 의의는 전부가 멸실됐죠? 부동산 일부가 멸실되면 변경등기 하는 거니까. 전부가 멸실됐을 때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건물만 과태료가 있어요, 건물만. 그렇게 보시고, 토지 건물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경정등기인데, 경정등기는 직권 경정등기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직권. 왜? 경정등기는 뭐니까. 후발적인 사유가 생겨서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칙으로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 직권 경정등기, 자, 줄만 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밑에 2번, 직권 경정등기 요건, 등기관의 가오일거, 등기상 이해관계 없을거 요가죠? 만약에, 거기 써놓으세요.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나 판결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다 명칭만 뭐예요? 이 경정등기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단단단공 이거 다 똑같고, 다만 뭐예요? 후발적인 사유가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쓴 거예요. 이게 경정등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거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거기서 그 밑에다 그 빈칸에다가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뭘 첨부하라는 게 이거. 승낙서 첨부하라. 승낙서 첨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절차 그래서 사전에 지방법원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사후. 자, 사후 보고예요.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에 잘못 썼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치는데 사후에 보고하라. 사전 보고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거기에 쌈가루 3번 등기 실행 중에 2번 그렇게 나오죠? 등기 완료 후에 지방법원한테 사후 보고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사후 통제하는데 이 경우 권리자가 의무자가 이 두 사람일 때는 그중 한 명한테 통제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가 답으로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거 그래서 특히 옳은 것 할 때 이런 거 쓸데없는 게 하나씩 나오는데 이해해 주잖아요. 절대 자 우리가 이 등기법을 통틀어서 다수명일 때 다수한테 다 통제한다. 두 사람한테 다 통제한다. 자 그렇게 하면 틀려. 항상 두 사람 이상일 때 한 사람한테 통제한다. 이게 옳은 문장이에요. 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다른 데서 만약에 그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하튼 간에 뭐예요? 지문이 나오더라도, 항상 두 사람한테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한 사람한테 통제한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말소등기 여러분 별표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아까 변경등기도 이제 이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 말소등기, 가등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 넘버 1. 이 말소등기가 넘버 2. 그 다음에 뭐라고? 자, 이 변경등기가 넘버 3예요. 그 말소등기는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부동산의 전부예요. 부동산의 전부가 소멸하면 이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소멸할 목적으로 하는 게 말소등기예요. 그럼 말소등기는 자 중요하지만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자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권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맺고 전세금이 4천이었는데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라고 1번에서
전세권 설정등기 얼마라고 5천이라고 잘못 썼다는 얘기죠. 그런 일부를 잘못 쓴 거예요.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썼다는 얘기죠. 그럼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썼으니까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자 1-1번 1번 무슨 등기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경정등기 하라 경정등기 이 얘기예요. 전세 경정등기에서 얼마로 고치면 돼요? 4천으로 고치면 돼요. 지우란. 자 지우란.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일부를 잘못 쓴 거는 경정등기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부를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 썼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럼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계약은 전세권인데 저당권 등기했죠? 당연히 뭐 이거는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말소 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일부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말소 등기는 전부를 소멸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항상 뭐라고? 말소 등기는 전부를 소멸할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일부라면 변경 등기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자 말소 등기 의의가 나오고 요건 나오죠? 그래서 기존 등기에 부적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시적이든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저당권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 했죠? 저당권 등기 했어요. 갑이 을한테 돈 갚았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1차죠? 근데 후발적으로 돈을 갚아서 후발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시적이든 후발적 안 따집니다. 항상 뭐라고? 자, 그 2번이 중요해요. 전부가 부적법할 것. 그래서 여기 1번에 일부가 부적법하게 되면 변경 등기 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전부가 부적법해야 돼.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절대 그 3번에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말소회복 등기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가 이 저당권이 갑이 을한테 돈을 안 갚고 억울하게 말소됐어요. 그래서 2번 자 1번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돼 있죠? 돈을 안 갚았다는 얘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럼 회복 등기 하는 거예요. 절대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해서 여기다 또 뭐라고 3번, 2번 말소 등기에 또 말소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뭐예요? 항상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하고 이 등기가 지워졌으니까 1번 이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말소 등기를 뭐예요? 말소 등기를 또 뭐하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그걸 먼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어요. 말소 등기 시에 이렇게 자 말소 등기 시 자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판결서 있죠? 판결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있죠?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아까 권리변경 등기 할 때는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 한다 그랬죠? 여기는 승낙서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뭐예요? 등기관이 각하해버려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자. 그럼 누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리단. 근데 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예요. 근데 을이 병한테 뭐예요? 이미 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억울하죠? 이 등기 말살라고 소송합니다. 판결 받습니다. 말살라고. 그럼 권리 말소 등기 시 이 병이 얘가 이해관계지. 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 오게 되면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승낙서를 안 주겠죠?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판결을 해갖고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절대 무효죠? 그 무효를 믿고 샀으니까 이게 무효니까 얘가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우든 간에 말소 등기 시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판결서 꼭 첨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말소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자, 만약에 일반 공동의 원칙인데 단독인데 가능한데 뭐 여기 그 2번의 단독 신청 판결 갖고 그다음에 어떤 관리자가 사망했으면 뭐예요? 사망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 한 사람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그 3번은 이제 법이 개정됐다 그랬죠? 소재불명일 때는 옛날처럼 뭐예요? 무슨 전세금 반환해서 이거 없어요. 니은처럼. 기업 꼭 뭐예요? 그 채권 판결. 공시최고에 의한, 그 줄쳐놓으세요. 공시최고에 의한 채권 판결입니다. 자, 뭐가 됐다면 소재불명, 행방불명 됐으면 자, 행방불명 됐다. 뭐 가끔가다 등장해요. 이것도 법이 개정됐으니까. 소재불명, 행방불명 됐으면
뭐라고? 공시최고에 의한. 자, 공시최고에 의한 뭘 받았어요? 재권 판결 받습니다. 이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 가능하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이제 가처분권자의 승소에 의한 신청 있죠? 자, 그건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다시 정리할 겁니다. 하여튼 가처분권자가 승소해서 뭐예요? 가처분자가 단독으로 말소하시는데, 그 5번 중요해요. 5번 중요한데, 자, 이게 단독 신청.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후 뭐예요? 실효된 뭐예요? 실효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있죠? 하여튼 가처분 이후 나오면 이전 등기 나오면 이전 등기 말소는 당연히 뭐, 이거 단독이다. 이거 단독. 꼭 촉닥처럼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차차 한번 다시, 문제 풀이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자, 지금 처음 듣는 신문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가처분 등기 후에 실효된 권리 말소, 이전 등기 말소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 일단 뭐 핵심력 할 때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다시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 직권말소가 중요한데, 이 직권말소가 중요해요. 직권말소가 중요합니다. 이 직권말소가 중요한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이게 등장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권말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장에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시켜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 이해관계인에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 승낙서 첨부시 제3자 권리 말소. 이거 아까 이거. 이해관계인 승낙서 냈을 때. 이 사람, 이등기 말소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이 중간,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 처분등기.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거기, 자, 말소등기 세습승낙서 이게 6번이죠? 이게 6번이고. 그 다음에 중간 처분등기는 뭐예요? 가등기의 본, 이게 2번, 이게 3번이고. 장기간 방치된,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간 방치된 기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8번이고. 군인인 이중장에 뇌물을 받았다는 게요. 그래서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시켜라. 이게 관할 위반이고. 관할 위반. 여러분 책에는 이제 관할 위반 등기가 하도 앞에 나오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이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죠? 자, 이 앞에 거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단,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불령 조소지,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나 저당권.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그거 머릿속에.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환매권 말소 등기 있죠? 환매권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등기 마치고,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고, 그 다음에 지역권과 상속 등기 제외한 거, 직권 말소하죠? 각종 권리. 그래서 일단, 요게 머릿속에 여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환매권 행사로 인한 거는 이게 9번이고. 9번이죠? 그 다음에, 요게 9번이고, 그 다음에 수용 얘기가 나오면 이게 5번. 이게 5번이죠, 수용이. 이게 5번이고. 하여튼 요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여기 나오는 거, 지금 여기 쓴 거. 이중장의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하라. 그 다음에 언제나 말소등기는 주등기로만 합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로만 한다. 항상 말소등기는 뭐로만 해요? 주등기. 위에 그 4번의 등기실행 독립등기 나오죠? 그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강은 지금 뭐예요? 그 변경하고 말소등기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배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